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리빙룸 테이블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커피잔과 오늘자 경제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평범해 보이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34살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그녀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아침 6시 반에는 어김없이 해외 증시 동향을 체크합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녀에게 하루는 치밀한 계획과 효율성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정희는 65의 전직 연극 배우였습니다. 젊은 시절 소극장가에서는 제법 이름을 날렸던 분이시죠. 비록 지금은 무대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우아한 몸짓과 품위 있는 말투를 잃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서연이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힐끗 보니 벌써 7시 반이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작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죠. 아, 그래. 고맙구나. 정희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졌는지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죠. 한 걸음씩 옮기는 발걸음도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느린 풍경이 답답했거든요.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잠깐만. 정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의 눈가에 짜증이 어렸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죠. 혈압약을 깜빡하고 돋보기를 찾아 헤매고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 말입니다. 어머님, 운동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지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며느리의 배려처럼 들렸지만 정희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알고 있어. 오늘도 산책 나갈 생각이야. 그런데 어제는 안 나가셨잖아요. 비가 온다고 하시면서요. 날씨 앱으로 확인해 보니까 구름만 많았던데요. 서연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신 기술에 익숙한 자신과 아날로그적인 시어머니의 차이를 은근히 부각시키는 것이었죠. 정희는 며느리의 말에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작은 한숨만을 내쉬었죠. 요즘 들어 며느리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속마음은 다른 그런 미묘한 신경전의 연속이었죠. 서연아, 넌 참 부지런하구나. 벌써 운동까지 다 하고 왔네. 정희가 며느리의 운동복 차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젊으니까 그렇지라는 뉘앙스가 스며 있었습니다. 네, 새벽에 헬스장 다녀왔어요. 어머님도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요. 요즘 실버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거든요. 서연의 말에 정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버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노인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한때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연기했던 자신이 이제는 실버 대상자가 된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런 걸 할 나이가 됐나 보구나.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서연이 말을 얼버무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죠. 세대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운 그런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침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으로 주식시장 동향을 확인하며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였고 정희는 종이신문을 천천히 넘기며
문화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바쁘게 사는구나. 정희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때와는 다르니까요.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서 조금만 방심해도 뒤처지거든요.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건강이 최고야. 어머님이야말로 더 신경 쓰셔야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또다시 은근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암투였죠. 이런 일상이 결혼 3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큰 다툼은 없었지만 매일같이 작은 신경전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서연은 시어머니의 느린 생활 패턴이 답답했고 정희는 며느리의 빠르고 효율적인 생활 방식이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서연의 모습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틴으로 움직이는 그녀를 보며 정희는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서연이 문을 닫고 나가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여운을 느끼며 혼자만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대로 계속되어도 괜찮을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난 후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가벼운 조깅을 하기로 했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단련된 그녀의 몸은 이런 추위쯤은 문제없이 견딜 수 있었죠. 조깅을 하던 중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정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네요. 정희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까지 단단히 감싼 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속도를 늦춰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어색하긴 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머님,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아, 서연아. 너도 벌써 운동 끝냈구나.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뛰어온 상태였는데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네, 조깅 중이었어요. 어머님도 일찍 나오셨는데 좋은 습관이시네요. 의사가 매일 걸으라고 해서 나온 거야. 그런데 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추운데도 뛰다니. 정희의 말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과의 체력 차이를 실감하는 씁쓸함도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미묘한 신경전이 떠올랐죠. 그리고 문득 장난스러운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어머님, 그냥 평지 걷기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도전적인 운동은 어떠세요? 도전적인 운동이라니? 정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등산 같은 거요. 북한산 같은 데 가서 말이에요. 서연의 말에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북한산 등산이라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북한산? 그런 높은 산을? 높다고 하지만 코스를 잘 선택하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는데 생각보다 그리 힘들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 속에는 은근한 도전의식도 섞여 있었죠. 정희는 며느리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과연 순수한 제안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어제부터 계속된 미묘한 경쟁 구도를 생각하니 후자 같았습니다. 글쎄, 내 나이에 그런 산을 올라갈 수 있을지. 어머님 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요즘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물론 체력이 받쳐줘야 하지만요. 서연의 마지막 한마디가 정희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체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말이 자신을 체력이 딸리는 노인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약해 보이나?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서연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정희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계속 느껴왔던 그 답답함과 위축감이 다시 올라왔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코스 아니야? 전혀요. 정상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까지만 가면 되니까요. 왕복 2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서연은 계속해서 쉬운 코스라고 강조했지만 정희에게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로 늙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죠. 생각해 볼게. 이번 주말 어떠세요? 날씨 예보를 봤는데 토요일이 맑다고 하던데요. 서연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준비할 것도 별로 없어요. 운동화랑 편한 옷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머님 운동화 있으시죠?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운동화는 없었습니다. 산책할 때 신는 가벼운 신발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있지. 그럼 토요일 오전에 함께 가실래요? 일찍 출발해서 점심 전에 다녀오면 되니까요. 서연의 제안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거절하면 정말로 체력이 딸린다고 인정하는 것 같고, 받아들이면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무대에서 활동했을 때의 자신이 떠올랐죠. 그때는 체력도 좋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 먹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숨이 찹니다. 정말 어려운 코스 아니지? 물론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힘든 곳에 모시고 가겠어요? 정말 가벼운 산책 수준이에요. 서연의 대답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확신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죠. 며느리에게는 가벼운 산책이 자신에게는 힘든 도전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가보자. 결국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심 불안했지만 자존심이 그녀를 이끌었던 것이죠. 정말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 아침 8시에 출발할게요.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승리한 것 같은 미소를 숨기려 애썼지만 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일찍 아니야? 일찍 가야 사람도 적고 좋아요. 늦으면 주차하기도 어렵고요. 모든 것이 서연의 페이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승낙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웠죠. 알겠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기대돼요.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깅을 계속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북한산 등반을 무사히 할 수 있을까? 며느리 앞에서 창피당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을까 싶었지만
이제 와서 취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라도 하면 더욱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서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산책 어떠셨어요? 좋았어. 너와 만나서 더 즐거웠고, 토요일 등산 정말 기대돼요. 어머님도 오랜만에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서연의 말에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련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승낙한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까지 토요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며느리와의 이 묘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굴복하게 될까? 토요일 아침 7시 반. 서연은 이미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신형 등산화의 기능성 등산복, 그리고 전문적인 등산 배낭까지. 마치 에베레스트라도 오를 것 같은 장비였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정희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평소 산책할 때 입던 운동복에 가벼운 운동화를 선택했습니다. 서연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서연이 방문 앞에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8시였죠. 시간 약속만큼은 철저한 그녀였습니다. 응, 나왔어. 정희가 방에서 나오자 서연의 눈이 순간 정희의 옷차림을 훑쳤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비교가 되었죠. 물은 제가 준비했고 간식도 좀 챙겨왔어요. 어머님은 편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서연이 자신의 배낭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자신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차이를 은근히 드러내는 것 같았죠. 고마워. 그럼 출발하자.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니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해서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등산을 하는지, 어떤 코스들을 가봤는지, 등산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북한산은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답고, 특히 제가 자주 가는 코스는 그리 어렵지 않아서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래, 다행이네. 정희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 기준이 자신과는 다를 것 같았거든요. 아, 그리고 정상에서 만나요. 저는 조금 빨리 올라갈 텐데 어머님은 천천히 오시면 돼요. 정상에서 만난다고?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각자 자신의 페이스대로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어머님께서는 천천히, 저는 평소 속도로요.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연의 말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충격적인 제안이었죠. 혼자서 모르는 산길을 찾아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 아, 걱정 마세요. 길이 잘 되어 있어서 절대 헤맬 일 없어요. 표지판도 많고요. 그냥 사람들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 서연은 마치 동네 뒷산이라도 되는 듯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불안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등산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보였지만 모두들 본격적인 등산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정희는 자신의 초라한 차림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이에요. 저길로 쭉 올라가시면 정상이에요. 서연이 등산로 입구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울창한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지만 정희에게는 미로처럼 복잡해 보였죠. 정말 길 안 잃어? 전혀요. 한 길이에요. 그냥 계속 올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서연이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벌써 출발할 준비가 끝난 것 같았죠. 그럼 저는 먼저 올라갈게요. 어머님은 충분히 쉬면서 천천히 오세요.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연은 그 말을 마치자마자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산로에 들어섰습니다. 마치 평지를 걷듯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죠. 순식간에 다른 등산객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채 등산로 입구에서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등산로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가파르게 보였고 돌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건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죠. 처음 10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경사도 완만하고 길도 넓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경사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계단의 높이도 높아지고 숨이 차기 시작했죠. 다른 등산객들은 여전히 가볍게 올라가는데 정희만 혼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좀 쉬어야겠어. 정희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30분 정도 올라왔는데 벌써 이렇게 힘들다니. 정상까지는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는 걸까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당연히 보이지 않았죠. 아마 벌써 한참 앞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체력 차이가 너무 났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옆에서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보다 훨씬 가볍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네, 괜찮아요. 좀 쉬고 있었어요. 처음 오시나 봐요? 이 코스는 좀 힘들어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그 여성의 말에 정희는 섬뜩했습니다. 서연은 쉬운 코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힘든 코스라고 하다니.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올라가기 어려워질 것 같아 정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경사는 가팔라지고 돌계단은 높아져만 갔죠. 한편 서연은 이미 중간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련된 체력 덕분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가끔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많이 뒤처지셨나 보네. 서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천천히 오시라고 했으니까 정상에서 기다리면 되겠네. 서연의 발걸음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우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체력의 차이, 나이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으니까요.
정상에 도착한 서연은 시원한 바람을 마시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출발한 지 1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서연은 정상의 평평한 바위에 앉아 간식을 꺼냈습니다. 여유롭게 경치를 감상하며 시어머니를 기다릴 생각이었죠. 아마 1시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정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서연의 여유로운 미소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정상에 앉아있던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걱정이 스쳤습니다. 시계를 또다시 확인해 보니 벌써 2시간 반이 지나 있었거든요. 아무리 느리게 올라온다고 해도 이 정도면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었죠. 이상하네. 어머님이 아직도 안 오시다니. 서연은 등산로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등산객들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포기하셨을 수도 있겠네. 그럴 줄 알았어. 서연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정상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적당히 힘들어 하다가 포기하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서연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포기하고 내려가셨다면 지금쯤 집에 도착해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산속이라 전파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죠.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서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올라오시면서 60 중반 정도 되시는 여자분 보셨나요? 운동복 입으시고 혼자 올라오시는 분이요. 아, 그런 분이요? 글쎄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초조해졌죠. 설마 길을 잃으신 건 아니겠지?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산로가 잘 표시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처음 와보는 산이었죠. 게다가 혼자였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슬금슬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냥 힘들어서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서연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록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죠. 이제 서연의 얼굴에는 확실히 걱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발을 동동 구르며 등산로 입구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다른 등산객들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었습니다. 정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혹시 중간에 쓰러지신 건 아닐까? 갑자기 서연의 머릿속에 끔찍한 상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체력적으로 무리였을 수도 있었거든요.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고 평소에도 건강에 주의하셨는데 갑자기 무리한 등산을 하시게 된 것이었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서연은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님과 등산 중인데. 응? 엄마가 등산을 간다고? 갑자기?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등산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제안해서. 그런데 지금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된다고?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서연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죠. 자신이 먼저 올라와서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찾아볼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전화를 끊은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님을 찾으러 가야겠어. 서연은 배낭을 메고 하산길에 나섰습니다. 올라올 때는 가벼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무겁기만 했죠. 걱정과 죄책감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산하면서 서연은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러봤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듣고 대답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었죠.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서연은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혹시 길에서 벗어난 곳에 계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평소에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중간 지점쯤 내려왔을 때 서연은 다른 등산객들에게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60 중반쯤 되시는 여자분 혼자 올라가시는 거 보셨나요? 아, 그런 분이요? 아까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어디서 봤더라? 정말요? 어디서 보셨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본 사람을 만난 것이었죠. 1시간 전쯤인가. 저기 아래쪽 휴게소 근처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휴게소요? 그럼 아직 한참 아래에 계시는 거네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무사하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괜찮을까요? 등산객의 말에 서연의 걱정이 다시 커졌습니다. 역시 무리였던 것 같았죠. 빨리 가봐야겠어. 서연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산길이라 빨리 내려갈 수 있었지만 마음만은 조급하기만 했죠.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주변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사람들,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어머님, 어머님 여기 계세요? 하지만 여기에도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서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다시 지나가신 건가? 서연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미 포기하고 주차장까지 내려가신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온 차만 홀로 서 있을 뿐이었죠.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설마 정말로. 서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는 건 아닐까? 어딘가에서 쓰러져 계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큰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어딘가에 계실 거야. 서연은 다시 등산로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살펴보며 올라가기로 했죠. 혹시 자신이 놓친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서연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서연은 다시 등산로를 올라가며 더욱 꼼꼼하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등산로뿐만 아니라 갈래길, 심지어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까지 확인해 봤죠. 혹시 시어머니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헤매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정희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목도 아팠지만 계속 불러봤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올라간 곳에서 서연은 작은 갈래길을 발견했습니다. 메인 등산로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좁은 길이었죠. 보통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만한 곳이었습니다. 혹시 저기로 들어가신 건 아닐까? 서연은 그 갈래길로 들어가 봤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경사도 가팔라졌죠. 나무들이 우거져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 앞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 소리는 서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서였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세요? 큰 바위 뒤편으로 돌아간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가 바위 틈에 발목을 끼운 채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얼굴에는 고통으로 인한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님, 어머님. 서연이 급하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죠. 서연아, 다행이다. 내가 와줘서.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혼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 보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정희를 살펴봤습니다. 왼쪽 발목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고 이미 많이 부어올라 있었죠. 발목을 삐끗했나 봐. 빼려고 했는데 더 끼었어. 정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지 서연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1시간은 넘은 것 같아. 소리도 질러봤는데 아무도 안 와서. 정희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정상에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혼자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님, 제가 정말 미안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괜찮아, 괜찮다. 이제 내가 와줬으니까. 정희가 오히려 며느리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서연은 더욱 죄책감에 빠졌죠. 어머님 발목부터 빼드릴게요. 아프시더라도 잠깐만 참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바위 틈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목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빼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죠. 천천히 해도 돼. 급하지 않아. 정희가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얼굴에 드러난 고통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의 돌멩이들을 조심스럽게 움직여가며 발목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까졌지만 개의치 않았죠. 어머님, 제가 발목을 살짝 돌릴게요.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응, 해봐. 서연이 조심스럽게 정희의 발목을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정희가 아픈 신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작은 소리가 나왔죠.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마침내 발목이 바위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부어올라 있었고 걷기는 어려워 보였죠. 어머님,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럴 것 같네. 정희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발목에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서연이 정희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가 서연에게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서연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길을 잘못 든 거지. 정희가 며느리를 탓하지 않으려 했지만 서연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혼자 두고 먼저 올라간 게 잘못이었어요. 함께 올라갔어야 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녀가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고 내려가자. 걱정된다. 정희가 며느리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며 한 걸음씩 내려가기 시작했죠. 어머님,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쉬면서 내려가도 돼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정희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하는 며느리를 보며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산길이 될 것 같았죠. 자신의 오만함과 경쟁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응, 괜찮아. 너도 힘들 텐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서연의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내려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 은근히 무시했던 태도들이 모두 떠올랐죠.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산길은 서연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한 걸음씩 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정희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서연의 어깨와 팔에 전해졌고 금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쉬어가요.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1시간도 안 내려왔는데 벌써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죠. 괜찮아, 계속 가자. 나 때문에 너도 힘들잖아. 정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은 정희를 위한 배려였지만 서연은 자신 때문이라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평평한 바위에 정희를 앉혀드린 후 서연은 자신의 물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고마워. 너도 마셔. 정희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서연에게 건네줬습니다. 서연도 목이 말라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더 마실 수 있도록 조금만 마셨죠. 어머님, 발목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지만 참을 만해. 걱정 마. 정희의 말과는 달리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발목이 점점 더 부어오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였죠.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등산하자고 제안한 건 좋은 일이잖아. 아니에요. 전 그냥 어머님을 힘들게 하려고 했었어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알고 있었어. 네. 내가 나를 시험해 보려 했다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정희의 말에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따라오신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거든. 그리고 너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 정의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경쟁심과 우월감으로 제안한 일인데 시어머니는 관계 개선을 위해 응해주신 것이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제 그만 울고 내려가자. 병원에도 가야 하고. 정희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시어머니를 부축했죠. 다시 시작된 하산길. 이번에는 서연이 더욱 조심스럽게 정희를 도왔습니다. 돌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살폈죠. 어머님, 여기 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응, 고마워. 경사가 가파른 구간에서는 서연이 먼저 내려가서 정희의 손을 잡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쓰러지면 우리 둘 다 못 내려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은 힘들었지만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간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운동복은 완전히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하지만 쉬는 시간에도 정희의 발목을 살피고 물을 챙겨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발목이 더 부었네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요. 응, 그래야겠다. 근데 너는 정말 괜찮아? 정희가 며느리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서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식이나 체면을 위한 말이 아니었죠. 휴게소에서 만난 다른 등산객들이 두 사람의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같이 내려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시작된 하산.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헬스장에서 단련한 체력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의지력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기 주차장이 보여요. 정말? 다행이다. 정희도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발목의 통증 때문에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죠. 마지막 구간에서 서연의 다리도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너도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정희의 말에 서연은 힘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마워한다는 말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거든요.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는 것이 먼저였죠. 어머님, 천천히 타세요. 서연이 차문을 열고 정희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발목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태웠죠. 병원부터 가실까요? 응, 그래야겠다. 서연은 즉시 가장 가까운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료가 가장 급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 정희를 살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괜찮은지 계속 물어봤죠. 어머님, 아픈 곳도 없으시죠? 발목만 아파. 다른 곳은 괜찮아. 정말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서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찾아줘서, 끝까지 도와줘서 고마워. 정의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서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지금까지 얼마나 형식적인 관계였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두 사람. 서연은 정희를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접수를 마쳤습니다. 의료진이 정희의 발목을 살펴보는 동안 서연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이네요. 2에서 3주 정도 깁스하고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럼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깁스 기간 동안은 불편하시겠지만 치료받으시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걱정 마세요. 치료가 끝나고 깁스를 한 정희를 보며 서연은 또다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치게 된 것이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 간병해 드릴게요. 괜찮다. 이 정도야 뭐.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서연의 죄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봤죠. 어머님, 진통제는 드셨고 내일 아침에 또 병원 가셔야 해요. 알겠어. 너도 고생 많았으니 빨리 쉬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간병해 드릴게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정희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것저것 챙겨드렸습니다. 쿠션을 받쳐드리고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가져다 두었죠. 어머님,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깁스를 한 어머니와 지친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아, 너도 왜 이렇게 지쳐 보여? 서연이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죠. 내가 너무 경솔했어. 어머니께 무리한 등산을 제안해서. 괜찮다. 서연이가 끝까지 나를 도와줬어. 정말 고마운 아이야. 정희가 며느리를 감싸주자 남편도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정희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계속 살폈죠.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너 덕분이야. 발목 아프시면 진통제 드세요. 참지 마시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진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쟁심도 우월감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뿐이었죠. 서연아,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재택근무로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옆에 있어야죠. 서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보였죠. 서연아, 잠깐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어머님. 불편한 곳 있으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정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요? 무슨 거짓말을?
서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발목 말이야.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요? 무슨 뜻이에요? 연기야. 내가 연기한 거라고. 정희의 고백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연기라니요. 그럼 다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다치긴 했어.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바위 틈에 발목이 끼인 것도 사실은 내가 일부러 끼워 넣은 거야. 서연이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연기를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너를 깨우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 정의의 설명에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당황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길을 잃어서 당황했어. 그런데 내가 나를 찾으러 와서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어. 그래서 연기를 하신 거예요? 응. 왕년에 연극 배우였던 걸 잊었나? 이 정도 연기는 식은 죽 먹기지. 정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그럼 이 일주일 동안 제가 돌봐드린 것도 다 헌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전혀. 그게 가장 소중했어. 내가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 정의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스럽기도 했죠. 어머님, 정말 놀라워요. 저는 완전히 속았네요.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와의 관계가 계속 나빠질 것 같았어. 그럼 발목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조금 삐끗하긴 했지만 이렇게 깁스할 정도는 아니었어. 의사한테도 좀 더 심하게 아프다고 연기했지. 정의의 고백을 들으며 서연은 허탈하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왜 지금 말씀하세요? 너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 이 일주일 동안 내가 나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 정희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기 뒤에 숨어있던 진심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죠. 그런데 어머님,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완전히 속았어요. 그럼 나 누군데? 젊었을 때 연극계에서 이름 좀 날렸던 사람이야.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서연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럼 이제 깁스 풀고 정상생활 하셔도 되는 거네요? 물론이지. 내일부터 다시 산책도 나가고 평소처럼 생활할 거야. 서연은 안도하면서도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한 깊은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서연과 정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견제하거나 경쟁하지 않았죠. 대신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고마워, 서연아. 아침 인사조차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서연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느린 생활 패턴을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혈압약 드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챙겨드리고 돋보기를 찾으실 때도 기꺼이 도와드렸죠.
어머님, 돋보기 여기 있어요. 아, 또 깜빡했네. 고마워. 괜찮아요. 저도 자주 그래요. 서연의 말에는 더 이상 우월감이나 비교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뿐이었죠. 정희 역시 며느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싶어 했죠. 서연아,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지? 아침 든든히 먹어. 네,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우리 며느리 건강해야 나도 마음 편해.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말 속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각자 따로 볼일을 보았겠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어머님, 이 고등어 어때요? 싱싱해 보이는데. 그래, 좋다. 너도 고등어 좋아하지? 네, 어머님 요리는 뭐든 맛있어요. 서연의 칭찬에 정희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서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아, 시간 있을 때 연기 배워볼래? 연기요? 제가요? 응. 너도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을 텐데 연기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거야. 정희의 제안에 서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니 상상만 해도 즐거웠거든요. 정말 가르쳐 주실래요? 물론이지. 내가 누군데. 너한테 기초부터 제대로 알려줄게. 그렇게 시작된 연기 레슨. 거실이 작은 연습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은 듯 서연에게 연기를 가르쳤죠. 감정을 몸 전체로 표현해야 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 점점 나아지고 있어. 역시 우리 며느리는 재능이 있네. 정희의 칭찬에 서연도 신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숫자와 그래프만 보다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이 정말 새로웠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서연의 연기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뿌듯해했죠. 어머님 연기 배우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럼 다행이다. 연기의 진짜 목적은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진정한 정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거나 어물어물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연기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엄마가 서연한테 연기를 가르치고 있어? 응, 우리 며느리가 재능이 있어. 보기보다 감정 표현도 잘하고. 정말요? 서연이가? 남편이 신기해하며 바라봤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아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연기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여보, 나중에 같이 연기 한번 봐줄래? 물론이지. 기대되는데? 가족 분위기가 이렇게 화목해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의 미묘한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죠. 몇 달 후, 정희는 서연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소극장에서 공연 한번 해볼까? 공연이요? 정말로요? 응, 내 후배가 소극장 운영하는데 아마추어들도 가끔 공연 기회를 줘. 어때?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실제 무대에서 연기한다는 것이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극장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무대보다 소중한 곳이었죠. 공연 당일 남편과 다른 가족들이 모두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서연과 정희는 모녀 역할을 맡아 감동적인 연기를 펼쳤죠. 정말 잘하네, 우리 와이프. 남편이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 호흡을 맞춰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공연이 끝난 후 정희와 서연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함께 무대에 설 줄은. 나도 그래. 너와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었어.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관객들도 두 사람의 연기에 감동받았거든요. 정말 모녀 같아 보였어요. 호흡이 정말 좋으시네요. 관객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북한산에서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래. 그때 내가 한 연기가 우리에게 진짜 선물을 가져다 줬어.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이제야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거지. 정희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침실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어머님과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 나도 보기 좋아.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 앞으로도 어머님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서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두 사람. 그들의 하루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했죠.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너도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이제 더 이상 경쟁하거나 견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북한산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